실제로 저런 SaaS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SaaS 공급업체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서비스나우가 해드립니다. 실무자분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어떤 신뢰성 있게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관리하시고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임원분들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제품입니다. 네. 바로 한번 돌리면 딱 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네. 자산관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직에서 또 자산관리하는 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아까 뭐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로 이제 개발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자산의 종류가 많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오퍼레이션 자체도 이제 글로벌로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어떤 자산에 대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산에 대한 속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리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어서 사실은 네, 전체적인 어떤 가시성을 가져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변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따른 그 관리의 포인트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포인트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계속 매뉴얼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은 어떻게 보면 IT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팀들 또 유스케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산이 고장났다. 예를 들어 자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시던트나 변경이나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변경 관리하시거나 인시던트 끝내시고 나면 자산 관리 툴 다시 업데이트를 매뉴얼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케이스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어떤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뉴얼 작업이 생기고 실제 이제 데이터에 어떤 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가시성을 신뢰성 있게 가져가시고 유지하시는 것들이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량도 늘어날 뿐더러 또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나우는 그럼 어떤 그 범주 안에 어떻게 지금 어떤 스코프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어떤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 와봤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가시성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중심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어떤 퍼포먼스가 높은 것들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자산에 대한 정보가 이제 바뀌는데요. 업데이트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나우의 이제 워크플로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여러 이제 유스케이스를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IT 자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IT 관리팀에서 뭔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재정을 담당하는 파이낸셜도 있고 또 보안 쪽도 뭔가 연결돼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IT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 IT 관리를 하는 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비스나우는 단일 플랫폼, 단일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안팀, 자산팀, 또 IT 운영팀이 함께 같은 데이터를 보고 빠르게 보안 관련해서 확인하고 액션을 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많은 액션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변경 관리, 인시던트 관리 쪽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변경이 또 인시던트가 이제 해결되면 그 해결과 동시에 관련 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자산 관리 시스템에 뭔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셔도 이제 관련해서 자동으로 그 뭔가 액션이 취해졌다면 관련된 태스크가 끝내지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있고요. 서버에 뭔가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코어를 높였다. 2코어에서 뭐 8코어를 높였다 그러면 사실 하드웨어 비용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서버에 만약에 오라클이나 SAP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코어 수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또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담당자 분에게 자 코어 수를 높이면 이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또 뭔가 액션이 취해지면 당연히 하드웨어 비용뿐만이 아니라 변경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것들도 자동으로 서비스나우 자산관리 CMDB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비스나우의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탐색해 오는 게 가능합니다. 구매 시스템, ERP 시스템하고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당연히 쓰고 계시는 SAP가 됐든 여러 가지 구매 시스템하고 연동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정보를 매핑해서 의미 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다음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자산관리 테이블에 적재정수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이 예를 들어 서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A라고 하는 이름을 다르게 다른 테이블에 생성을 해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같은 아이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된 적재적소 테이블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네, 그거를 정규화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규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다 갖고 계세요.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일일이 네.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찾아서 그 항목으로 다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서비스나우는 이제 그 부분을 컨텐츠 서비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콘텐츠 있어요.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저희 사스 회사고 네. 이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별도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리서치 팀에서는 글로벌 모든 소프트웨어, 사실은 뒤에 말씀드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이제 그 모델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보를 넣을 때는 네. 뭐 GA라든지 EOS, EOL 정보도 함께 컨텐츠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통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네. 별도로 조사하실 필요 없이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네. 이 인벤토리와 구매 정보를 매핑하는 작업이에요. 계약한 정보와 실제 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매트릭 기반으로,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몇 개를 내가 샀고 몇 개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저희 매트릭들을 저희 서비스나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구매한 라이센스는 120개인데 내 지금 IT 환경에 클라우드나 온프라임 쪽에 설치된 라이센스는 134개입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가시성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정확한 매트릭 기반으로 알려드리고요. 액션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자, 서비스나우는 더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더해줍니까? 자, 이 지금 라이센스는 지금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아, 이 라이센스는 지금 사스인데 지금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있죠. 네, 이거 회수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네. 추천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퍼블리셔별로 제품별로 뭐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회수하거나 라이센스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액션들도 네. 자동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네. 자, 아까 트럭코스 6만 불이었습니다만 네. 비용 절감 25,000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액션을 취하시게 되면 어허. 트럭 코스트는 6만 불이 아니라 35,000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는 네네. 거군요. 실제로 지금 6만 불 정도가 더 추가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네. 해보니까 25,000불 정도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네. 실제로 이 정도만 더 내도 되니까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 그 사스 공급업체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지 않습니다. 네, 서비스나우가 해드립니다. 거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퍼블리셔 팩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라이센스 매트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용을 언프레임에 하는지 클라우드에 하는지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제품별로 버전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나우는 그런 게 복잡한 라이센스 매트릭에 대해서 이미 이런 그 벤더들, 퍼블리셔들과의 그 글로벌한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새로 제품이 나오거나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베이스로 해서 고객의 환경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캘큘레이션을 하고 지금 이제 코스트 세이빙 할 수 있는지 어떤 영역이 실제 컴플라이언스 위반인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용화 제품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사실 라이센스 관리하고 싶어 라고 그렇죠. 하실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커스텀하게 지금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도 퍼 유저, 퍼 디바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 리소스 컨섬션 베이스로 라이센스 관리하실 수 있게끔 매트릭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퍼블리셔별로 정확하게 아. 네, 라이센스 어떤 비용 절감의 영역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워크플로우 잘하는 회사고 연동 관련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워크플로우를 이제 플레이북 형태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클릭만으로 조치에 대한 어떤 그 레미데이션들을 자동화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SAP라고 제가 크게 확장한 부분들을 보면 네네네네. 내가 지금 SAP 관련해서는 14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6개 제품이 컴플라이언스 위반했습니다.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네, 네. 액션 지금 당장 보셔야 되겠죠. 해야 그래서 된다. 알려드리는 네, 네, 거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퇴사에 있었던 어떤 직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회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퍼빌러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통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어떤 효율성을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솔루션인데 네네. IT 자산 관리에 씁시다 이 솔루션을 보니까 바로 돈하고 연결이 되네요. 네. 돈을 줄여주는 포인트가 바로 보이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을 줄여준다고 하면 네. 되게 구미가 당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어떤 신뢰성 있게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관리하시고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임원분들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제품입니다. 네. 바로 한번 돌리면 딱 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언프렘에 있을 때랑 실제 이걸 클라우드 가져왔을 때랑 실제 라이센스 캘큘레이션 하는 로직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근데 서비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언프렘에서 돌렸던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제 이제 AWS로 또는 애저로 가져왔을 때 라이센스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네. 쪽으로 가는 게 비용이 좀 효과적일지 네. 알려드릴 수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IT 자산 관리라고 했을 때 뭔가 그냥 관리만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레코멘드 해주는 것까지 기능이 있는 줄은 사실 그전에는 잘 인식을 못했거든요. 아, 네. 오늘 제가 잘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이제 하드웨어 자산 관리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전체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하드웨어 자산 관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 자산이 어떤 타입인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그렇죠. 소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가운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름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맥북 프로인데도 이름이 다 다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서비스를 통해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네, 제조사, 제품, 모델, 디바이스 타입 명확하게 데이터, 자산 관리 관련된 데이터에 테이블에 넣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수없이 나오는 글로벌 회사니까 글로벌 벤더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산 제품 쓰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그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이제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네, 리서치팀에서 이제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런 정보에 대해서 XS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컨텐츠 라이브러리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일주일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해서 고객의 라이브러리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자산 관리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네.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자산 관리는 따로 업데이트 하시거든요. 네네네. 서비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라는 하드웨어도 말씀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나오는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들이 전적인 자산 관리, 아까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가 단일 데이터, 단일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끝나고 나면, 변경이 끝나고 나면, 있었던 처리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RMA 장면을 회수하고 나면 모든 것들의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자산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예쁘게 처음에 가져오신다고 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워낙 많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화하셔서 변경을 업데이트하실 수 있는 실제 그 프로시저를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들을 서비스나우에서는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번 쓰게 되면 다시 뒤로는 못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가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사실 오늘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IT 관련 환경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맞습니다. 자산은 실제 IT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핵심 코어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스 케이스가 많이 이제 늘어날 텐데요. 네, 네. 서비스나우는 사스 회사입니다. 네. 지금 에즈이즈로는 서비스나우의 기능이 좋지만 네. 앞으로 6개월, 1년 있다가도 사실 더 필요한 기능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비스나우는 저희 이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마켓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열심히 R&D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를 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저희 서비스나우를 쓰고 계시다라면 그 밸류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립니다. 영업 잘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보안 취약점, 특히 이제 자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자산, 하드웨어 자산에 대해서 어떤 그 서비스에 어떤 자산에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액션 취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사실 보안팀과 IT 운영 자산팀은 각각 다른 툴을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데이터를 보고 계실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제가 만나뵀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서비스나우는 어떤 IT 환경이든 이제 클라우드가 됐든 언프레임이 됐든 엔드유저 그 디바이스가 됐든 관련돼서 모든 그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름을 정교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국제 표준에 의해서 라이센스 그 소프트웨어 이름을 정교화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보안 취약점 관련 스캐닝 툴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툴들과 연동을 해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어져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드 파티 툴에서 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네이밍이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졌을 거고 서비스나우가 특정 서버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 이름 자체도 실제 국제 표준에 맞춰서 이제 표준화 정교화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중요한 서비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패치에 대한 레미디에이션 액션도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시고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나우는 단일 플랫폼, 단일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원하시는 자산 관련한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지원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자산 관련해서 실제 운영, 또 보안, HR 관련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의 유스케이스를 서비스나우 단일 자산관리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비스나우 워플로우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요한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자동화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가치성을 기반으로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시면서 비용을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희정에게 자산 관리란 인생 솔루션이 너무 거창하죠. 네. 네, 어떤 의미죠? 제가 사실 이제 IT 업계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벤더나 솔루션을 이제 해봤었는데 지금 이 IT 자산 관리 솔루션을 하면서 정말 제가 만나 뵙는 고객분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드리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만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밸류를 많이 줄 수 있는 제 비즈니스 캐리어에 있어서의 좋은 그 인생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소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